에게 간을 이식해준 고등학생 박지용. 늘 바쁘게 사느라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아버지를 내심 걱정하던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평소는 좀 다르게 행동하셔서 놀라기도 했고 많이 걱정도 되고 그랬었어요. 가장이신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많이 걱정도 되고 좀 큰일처럼 많이 느껴졌었어요. 병원의 진단은 간암이었고 치료 방법은 간 이식뿐. 가족 중 지용 군만이 수술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그는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머니랑 누나는 저를 걱정했는데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수술이 제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 생일이 지나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2달이 있으면 제가 생일이 다가오니까 그 생일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17살이 되자마자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준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했고 그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큰일을 했다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단지 아버지께서 주신 몸을 다시 되돌려드린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희 가족이 모두 건강해서 같이 시간도 많이 보내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아버지에게 새 삶을 선물한 박지용 군을 소개합니다. 교복을 아주 잘 단정하게 입고 나오셨는데 지금 고등학교 그러면 몇 학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이요. 고등학교 2학년 박지용 군. 어린아이의 간 이식이라는 그 큰 수술을 하셨는데 지금 어때요? 우리 지용 군은? 저는 이제 건강을 회복했고요. 이제 학교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힘도 그렇게 안 들어요? 네,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그럼 아버님은 지금 어떠세요, 건강이? 아버지도 회복되고 계신데요. 네. 아직 운동이나 장거리 이동이 힘드셔서 오늘 같이 오시진 못했어요. 오늘 아버님이 이 자리에서 이 아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지켜보셨으면 얼마나 또 좋으셨을까 싶었는데 이동하시기가 어렵죠, 아직은요. 네.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버님도? 네, 이제 천천히 회복하고 계시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유, 네. 오늘 박지용 군이 하실 얘기가 3분의 2, 어떤 얘기죠? 3분의 2라는 제 주제가? 제가 아버지에게 이식해드린 간의 양이 3분의 2 정도인데요. 오늘 그 간의 크기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네. 자, 박지용 군의 얘기 3분의 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지용입니다. 제가 작년에 간 이식 수술을 한 후에 칭찬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학교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칭찬을 해주셨고요. 동네 분들도 많이 알고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좀 얼떨떨한 기분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힘든 결정도 아니었고 어려운 일도 아니었거든요. 아마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6살 위에 누나가 있어요. 부모님께서 원래 누나만 키우려고 하셨는데 누나가 외로울까봐 저를 낳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작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쯤 사업이 어려워지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집에 늦게 들어오시는 날도 많아지셨고 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아 보이셨어요. 그때뿐만이 아니더라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책상에 앉으셔서 일하시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해요. 제 생각이지만 아마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병이 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당뇨에 걸리신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집을 비우시는 날도 계셨고 또 예전과는 다르게 약을 항상 복용하시더라고요.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어머니께 혹시 아버지께서 특별히 아프신 곳이 있는지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특별히 아프신 곳은 없고 당뇨를 조금 앓고 계시다. 하지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고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쯤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셨어요. 12월에 한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갔다 오시고 머리가 아프시다며 잠깐 잠이 드셨어요. 그리고 잠이 드시고 일어나셨는데 상태가 약간 이상하신 거예요. 리모컨을 갖다 달라고 하셔서 갖다 드렸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시고 또 평소처럼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을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서 이상 행동을 하는 간성혼수가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안경을 갖다 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리모컨을 갖다 달라고 하실 만큼 상태가 안 좋아지신 거죠. 저는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도 했고 걱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께서 상태가 악화되실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어머니가 좀 원망스럽기도 했고 그 장남이었던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게 죄송스럽기도 했어요. 아버지의 병명은 간경화셨어요.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서 입퇴원을 반복하셨고요. 얼굴 상태도 안 좋아 보이셨고 살은 빠지시는데 복수가 차오르시니까 배만 자꾸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4월 말쯤이었어요. 어머니와 큰아버지가 통화하시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아버지의 간이식 수술을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한다는 통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셨는지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제가 학교를 갔다 온 날 어머니께서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조직이 맞지 않고 누나는 조직이 맞지만 간의 크기가 작아서 큰아버지와 같이 나눠서 수술해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눠서 하는 만큼 무리가 따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다고 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와 누나는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제가 검사를 받는다고 했고 3번 정도 서울로 올라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는 어머니께 들었는데요. 다행히 아버지와 저의 조직이 잘 맞아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결과였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이 썩 그렇게 좋지 않으신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학교도 다녀야 하고 제가 어린데 수술해도 괜찮을까 고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누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어차피 제 몸도 아버지가 주신 건데 제가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이 우시더라고요. 누나도 자신이 하려고 했는데 어린 제게 짐을 떠넘긴 것 같다면서 많이 걱정했고 많이 울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이지만 아버지도 처음에는 저한테 미안하셔서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하신 적도 있었대요. 하지만 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다들 저한테 미안해 하셨어요. 제가 수술을 결심한 후에도 저에게 문제가 생겼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검사를 하면서 제 심장에 구멍이 발견된 거예요. 그 구멍의 크기가 크면 마취했을 때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검사를 더 해보자고 했고 저는 혹시라도 수술을 못하게 될까봐 많이 초조하고 걱정이 됐었어요. 다행히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작년에 제 나이가 만 15세였다는 건데요. 의료법상으로 만 16세부터 간이식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일이 지나기 위해서 2달을 더 기다려야 했고요.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시는데 2달을 그냥 기다리려니까 많이 초조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잘 2달을 보내고 나서 6월 4일에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수술 전날 저녁 때 병원에서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린 저까지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아버지 건강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렇게 다음날 수술이 진행됐어요. 저는 제 간의 3분의 1을 떼어서 아버지께 이식을 해드렸고요. 저는 8시간 정도, 아버지는 16시간 정도 수술이 진행되셨어요. 수술실에서 나오시면서 아버지께서 마취가 잠깐 깨셨나 봐요. 그 마취가 깨실 동안 어머니를 보시고 손바닥에 제 이름을 쓰시면서 제 상태를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아버지가 계신 병실로 가서 최대한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그래야 아버지께서 안심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수술을 잘 끝나고 나서 저는 방학이 되어서 쉬었고요. 작년 2학기부터 다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천천히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고요.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셔서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아직까지는 별 무리 없이, 별 문제 없이 잘 회복되고 계시다고 해요. 저도 작년 12월에 검사를 받았는데요. 원래 수술 후 1년 동안은 축구, 농구 같은 격렬한 운동은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운동을 해도 될 만큼 잘 회복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간의 3분의 1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지만 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저는 예전처럼 학교 생활도 하고 있고 또 예전처럼 운동도 하고 예전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에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제 가슴에 J자 모양의 작은 흉터가 생긴 거 하나뿐이에요. 저는 이렇게 달라진 게 별로 없지만 저희 가족은 많은 게 달라졌어요. 일단 아버지께서 건강을 회복하시면서 저희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고요. 또 아버지께서 예전과는 다르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 계세요.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부모님께서는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3 전부를 저에게 다 주신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모의 마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의 크기가 3분의 2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얘기를 담담하게 이렇게 할까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 생각은 우리도 다 그렇게 하지만 그게 쉬운 결정도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공부도 그렇게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몇 개월 동안의 그 수술 때문에 이렇게 쉬면서 학업 성적 조금 걱정 안 됐던가요? 걱정이 안 됐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네. 일단 아버지를 살리는 게 먼저였고요. 또 수술 후에 방학이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보충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다 쫓아갔죠? 네,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어머니 오셨죠? 네, 어머니. 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 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좀 몇 말씀 여쭤볼게요. 네. 지용 군이 이렇게 의젓해요? 아니면은 이번에 그 또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조금 또 바뀌었나요? 혹시 성격이? 예, 원래 의젓하고요. 네. 수술하고 나서 더 명랑해지고 밝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네네. 근데 어머니께서는 어떠셨어요? 아내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또 남편이 걱정이고 또 엄마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들이 걱정이고 그때 그 지용 군이 하겠다고 그랬을 때 수술하겠다고 그랬을 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예, 어린 아들한테 큰 수술을 하라고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선뜻 내가 하겠다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고 했을 때 차마 말리지도 못했어요. 아빠를 일단은 살려야 했기 때문에요. 네. 너무 고맙지요. 그때 참 마음이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드님이 이렇게 의젓하고 그런데 아드님한테 어머니로서 좀 하시고 싶었던 얘기도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신다면? 지용아, 어려운 결정 해주어서 정말 고맙고 그런 결심을 해준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헤쳐나갈 일이 많을 텐데 자신감을 가지고 튼튼한 아들로 잘 자라줬으면 고맙겠어. 사랑해 아들. 예, 어머니한테도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지금 눈물 나요, 눈물. 지금처럼 부모님의 뜻을 잘 따르면서 열심히 잘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지용 군은 앞으로 꿈이 뭐예요, 혹시? 이라면 뭐가 하고 싶어요? 일단 경영학과에 가서 호텔을 경영하는 게 제일 경영학과 꿈이에요. 가서. 예. 그래서 장래 그 꿈은 큰 사업가? 네, 호텔을 경영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호텔 경영. 경영도 잘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아버지가 텔레비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 강요백두씨 나온 거 이렇게 보시면은 참 그럴 텐데 아주 좋으실 텐데 지금 집에서 TV 보시고 계실 아버지한테도 한 말씀 하실래요? 일단 수술을 잘 끝냈으니까 지금처럼 별 문제 없이 계속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정말 행복해야죠. 네. 아버님도 더 이제 너무 필요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3분의 2라는 그런 주제로 강연을 해줬던 박지용 군이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